2026년 3월 1일 오늘 아침 세계는 멈췄습니다. 전 세계 뉴스 속보창이 붉게 물들었고 하메네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37년간 이란을 철권으로 지배했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공식 확인이었고 이란 정부는 즉각 40일 추도 기간과 일주일의 공휴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헤란 시내에서 창문이 열렸고 그 창문 너머로 폭죽이 터졌습니다. 수도 인근 도시 카라즈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경적을 울리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란 곳곳에서 찍힌 영상이 쏟아졌는데 그 영상들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도 울지 않았습니다. 국영방송이 엄숙한 추모 음악을 틀던 그 순간 뒷골목에선 신의 대리인의 죽음을 축제로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37년간 쌓인 분노의 총량이 단 한 발의 폭죽 소리로 응축되어 터져나온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폭죽 하나하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8가지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른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히잡 속에 감춰져 있어야 했던 22살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머리카락입니다. 2022년 9월 13일 아미니는 테헤란을 방문했다가 이른바 도덕경찰에 의해 연행됐습니다. 혐의는 단 하나,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9월 16일 그녀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란 당국은 지병에 의한 자연사라고 주장했지만 세상은 믿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불꽃처럼 번졌습니다. 여성, 생명, 자유라는 구호 아래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들불처럼 타올랐고 이 시위는 단순한 히잡 반대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넘게 쌓인 신정 독재에 대한 총체적 반란이었습니다. 하메네이의 정권은 이 반란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미성년자 71명을 포함해 500명 이상이 보안군의 유혈 진압으로 목숨을 잃었고 2만 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기록했으며 체포된 이들 중 일부는 공개 처형됐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법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마흐사 아미니 한 사람의 죽음이 시작이었지만 정권은 그 죽음에 500명의 죽음을 더 쌓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오늘 테헤란의 뒷골목에서 터진 폭죽 소리, 이것은 축하가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터뜨리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축포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폭죽 뒤에는 무려 37년이라는 시간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상상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을 때 국가가 그 옷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길을 걷다 좋아하는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제복 입은 남성이 다가와 그 행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란의 가시테 에르샤드, 즉 도덕경찰은 그 상상을 37년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히잡 착용 여부, 화장의 정도, 남녀가 함께 걷는 것, 음악을 듣는 것, 심지어 옷 색깔까지도 국가의 통제 대상이었습니다. 여성은 경기장에서 남성 경기를 관람할 수 없었고 춤은 불법이었으며 서구 음악은 단속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통제는 하메네이 체제가 만들어낸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철창 대신 공포와 수치심으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감옥. 1989년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에 오른 이후 이란 국민들은 단 하루도 이 감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022년 아미니 사건 이후 일부 이란 여성들은 목숨을 걸고 히잡을 벗었고 거리에서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것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행위가 된 그 나라에서 오늘 여성들이 창문을 열고 폭죽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증이 단 하나의 소식과 함께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억압을 견디는 사이 그 나라의 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지갑 속에 든 돈이 하룻밤 사이에 가치의 절반으로 쪼그라든다면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이란의 화폐 리알은 10년 전보다 가치가 40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이 실질적으로 먼지가 됐고 매달 물가가 40%씩 오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속에서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사퇴했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고 고통은 오직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분노한 상인들이 거리로 나왔고 장사를 못하겠다는 외침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생존의 절규였습니다. 의사와 엔지니어, 교수와 기업인 등 중산층은 졸지에 빈곤층으로 추락했습니다. 희망은 사치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세계은행이 이란 경제를 붕괴 직전으로 평가하던 그 시기에도 정작 국민들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는 권력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붕괴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국민이 굶주리는 동안 유독 배가 부른 집단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군대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돈을 버는데 더 능숙한 군대, 바로 이란 혁명수비대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을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창설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의 역할은 군사에서 경제로 완전히 확장됐고 건설업, 통신, 에너지, 금융, 수출입에 이르기까지 이란 경제의 핵심 영역을 모조리 장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전체 경제의 40%에 달하는 부문을 혁명수비대가 통제한다고 분석합니다. 더 교묘한 것은 제재를 역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로 공식 무역이 막히면 혁명수비대의 비공식 밀수 네트워크가 활성화됐고 국제 제재는 일반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이었지만 제재 우회 네트워크를 장악한 혁명수비대에게는 오히려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장치가 됐습니다. 국민이 가난해질수록 이들의 배는 더 불렀습니다. 하메네이는 이 구조를 37년간 보호하고 유지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그의 권력을 지탱하는 기둥이었고 그 경제적 특권은 하메네이의 무기 아래 계속 확장됐습니다. 국가와 군대의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 거대한 약탈 구조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했던 것일까요? 이 정권은 국내에서의 착취에 만족하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을 국경 너머로까지 수출했습니다. 이란에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이의 항암제를 구하지 못해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울던 어머니입니다. 경제 제재로 수입이 막힌 의약품은 동났고 인슐린이 없어 죽어가는 당뇨 환자의 소식은 이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매일같이 올라왔습니다. 내 아이의 목숨값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이란 정부의 돈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레바논 헤즈볼라에 연간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했고 가자지구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까지 합산하면 이란이 소위 저항에 쏟아부은 돈은 매년 수조 원 규모에 달한다고 추산됩니다. 그 재원은 이란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인 석유 수익이었습니다. 내 가족의 항암제 값은 없는데 타국의 미사일 값은 있었고 내 아이의 병원비는 없는데 남의 나라 무장 세력의 무기 값은 있었습니다. 이 잔인한 대비 앞에서 이란 국민들의 배신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존재적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사실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존심은 얼마일까요? 이란의 경우 그 대답은 20년의 고립과 국민 전체의 삶이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 문제는 단순한 안보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메네이 개인의 정치적 자존심과 이념적 집착이 국가 정책으로 굳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2018년 미국이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재개했을 때 이란이 선택한 길은 협상이 아니라 버티기였고 무릎 꿇지 않겠다는 구호 아래 핵 개발은 계속됐습니다. 그 결과는 온전히 국민이 짊어졌습니다. 화폐 가치 40분의 1 폭락, 40%를 훌쩍 넘는 인플레이션,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의 완전한 차단, 암 환자에게 필요한 항암제도, 어린이에게 필요한 인슐린도 제때 들어오지 않았고 세계은행이 이란 경제를 붕괴 직전으로 평가하던 그 시기에도 하메네이의 핵 프로그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겠다는 독재자의 자존심 때문에 정작 무릎 꿇고 고통받은 건 국민들이었습니다. 고립은 하메네이의 선택이었지만 고통은 국민에게 강요됐고 그 고통 속에서 이란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부모가 앞장서서 자식에게 제발 떠나라고 애원하는 나라입니다. 이란은 그 나라가 됐습니다. 이란 국회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해외로 유출된 고급 인력이 이미 42만 명에 달했고 의사, 엔지니어, 과학자, 교수,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이란을 떠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란의 두뇌 유출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 중 하나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 결정의 풍경입니다. 이란의 부모들은 자식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잡고 공항으로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여기엔 미래가 없으니 제발 떠나라. 이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결단입니다. 자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나라를 미래가 없는 땅으로 규정했을 때 그 나라의 미래는 이미 증발한 것입니다. 떠난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 새로운 챕터를 펼쳤습니다. 오늘 터진 폭죽 소리는 그 떠나간 아이들에게 보내는 이란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돌아와도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테헤란의 폭죽 소리를 들은 세계인들 중 일부는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죽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러나 이것은 무례가 아닙니다. 500명의 시위대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사람들이 있고 히잡 하나 때문에 딸을 잃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40분의 1로 쪼그라드는 것을 지켜본 노인들이 있고 병원에 약이 없어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제발 이 나라를 떠나라고 눈물로 애원한 부모들이 있고 오직 자유롭게 살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수만 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터진 폭죽은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독재자의 죽음을 경축하는 것이 아니라 37년간 살아남은 자들이 드디어 내뱉는 해방의 선언입니다. 절대 공포의 시대가 끝났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신호탄입니다. 역사는 이런 순간을 알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 밤 독일 시민들은 울지 않았고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가 처형됐을 때 광장의 사람들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폭죽은 인류가 공포에서 자유로 건너가는 순간마다 터져왔습니다. 이란은 지금 그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아들 모주타바가 권력을 이어받을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총구로 후계를 결정할지 이란의 내일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후 이란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폭죽이 그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이제 이란 국민이 직접 써 내려갈 것입니다. 테헤란의 하늘에 올라간 폭죽은 37년을 기다린 사람들의 숨결이 모인 것입니다. 장례식장이 된 그 도시에서 이란은 동시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이고 그 시작의 폭죽 소리는 아마도 오래도록 역사의 페이지에 메아리 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